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10월 21일 오늘 육군 군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저 주변에 오늘 안타깝게 무거운 소식을 전해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번 필기시험에 떨어진 학생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또 1년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도 하는 학생도 있고, 또 오늘 여러 가지 또 제게 문의를 해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면담을 하고 또 이렇게 급히 그 학생들에게 하는 말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정리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0월 21일 오늘은 경찰의 날이자 또한 우주강국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국산 기술로 개발하여 로켓 발사대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군무원 육군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군무원 시험이 마무리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2021년 군무원 시험 최종 합격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시험에는 항상 명함이 있습니다. 합격자가 있으면 또한 불합격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셨더라도 마음 상하고 또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2022년 내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파이팅을 외쳐드립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또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산이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 산 정상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산 밑에 있을 때 그 산을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입구가 어딘지, 또 루트가 어딘지 그 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1년 해보셨기 때문에 분명 정상도 알고 보통 또 가는 길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상 바로 입구에서 떨어져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구도 알고 또 루트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면은 충분히 정상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한번 다 같이 출발해 봅시다. 자, 2021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2022년 시험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출발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먼저 제가 1번으로 둔 것이 직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대학에서 전공, 예를 들어서 전자나 전기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배웠던 자기 전공이나 군무원에서 전자직이 있기 때문에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유도 무기직 같은 경우에 대학에서 이런 전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외부 전공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리그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유도 무기직을 가지고 올해 도전을 했는데 불합격을 했다고 할 경우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이 올해 그러면 이제 불합격을 했는데 내년에 2022년에 다시 이 전공으로 칠 거냐 아니면 차량직이 뭐 점수가 낮으니까 나는 또 그쪽으로 가서 한번 쳐보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자직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직이 뭐 이렇게 카트라인이 올해 같은 경우에 1차 카트라인이 50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도 무기지나 총포 같은 경우에는 한 40점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직 애들이 유도 무기직으로 이렇게 옮기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직렬을 진짜 자기 전공하고 안 맞고 해보니까 너무나 안 맞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직렬을 웬만하면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택했으면은 자, 우리가 운물을 팔 때에 물이 나오려면 한 10m 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5m 팠습니다. 근데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직렬에 가서 또 운물을 새로 파는 열정이 있다면은 그 팠던 운물 그대로 한번 더 파십시오. 그래서 직렬을 잘 선택하라 돼 있는데 결론은 가급적이면은 직렬을 변경하지 마라 이겁니다. 가급적이면은 진짜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직렬을 바꾸지 말고 한 번 더 도전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번에 저 주변에 면접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자직인데 64점을 받았어요. 이번에 64점을 받았는데 이번 면접에서 2차 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더 고득점을 해야 아무리 면접에서 실수하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다음은 가산점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산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자격증이죠. 자격증 가산점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자격증에는 기능사가 있고 기사가 있습니다. 기능사는 플러스 3점, 세 과목에 대해서 다 3점을 주게 되고 기사는 5점을 주게 됩니다. 전공이 일치할 경우에는 뭐 기사 시험에 도전을 해도 되겠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전공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능사는 다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거를 따게 되면은 모든 세 과목에 대해서 플러스 3점의 가산이 주어지만은 또한 면접에 있어서도 유리한 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기능사 실기를 준비하면은 그것이 상당히 면접 보는데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면접을 잘 보라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면접을 잘 보라 이 말만 받아들이게면은 필기 합격해 놓고 면접을 잘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 말이 아니라, 자, 우리가 면접을 보게 되면은 일반 면접 문제가 있고 전공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반 면접은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질을 물어보는 거니까 웬만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전공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르데이 전자 같으면은 페르데이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그러면 이거는 답은 그 담당 교수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점이 심하고, 심지어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전공을 답을 아예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다른 일반 면접을 아무리 잘 봐도 이 전공 면접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체로 무슨 법칙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문제 푸는 거는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음의 법칙 같으면 오음의 법칙에 관한 문제 푸는 거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면접에 가가지고 오음의 법칙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은 잘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 면접 준비를 합격하고 나서 필기 합격하고 나서 준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론 공부할 때에 필기 시험 공부할 때에 이런 것들을 문제 푸는 것만 급급해 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해를 최선을 다했으면은 운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시험에는 운이 작용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 가르친 학생들 중에 전자직인데 룸이 5개가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1번 룸은 전공에 대해서 거의 안 물어보는데 3번 룸에서는 전공을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봐 가지고 감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운도 많이 작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합격 전략은 이와 같이 가급적이면은 직렬을 바꾸지 말고 1년 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에서 고득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간이 좀 있다면은 가산점을 받도록 조금 노력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는
필기 합격하고 나서 면접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 공부할 때에 문제 푸는 거 급급히 마시고 그거에 갖는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은 그것이 곧 면접을 전공 면접을 잘 보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재수생의 공부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1차 현역이 있겠죠.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현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지금 재수생으로 공부를 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 우리가 장거리 달리기를 한다고 합시다. 여기가 고린 지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작년에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요 절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반 이상에 가 있습니다. 물론 요 못 미치는 학생도 있겠죠. 재수생들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역들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리했죠. 재수생 할 때. 참, 현역들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자, 지금부터 현역들의 공부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9월 1일 날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12월 말까지 우리가 1차 이론을 끝냅니다. 이론을 마스터를 하죠. 자, 3월 말까지 자, 이거는 1차 문제풀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볼 때까지 뭐 한 7월 중순쯤 되겠죠. 7월 중순까지 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실전 문제 이런 것들을 풀이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작년에 돌이켜보면은 자, 9월 1일 날 개강해서 1차 이론을 매우 급격하게 따라갔습니다. 1차 문제 풀 때도 사실은 이론이 부족했습니다. 이거 할 때도 문제는 풀고 있지만은 이론 부족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보고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론이 많이 좀 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못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올해는 자,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미 지금 10월이 말이니까 이쯤 지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는 공백으로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역들보다도 출발이 늦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론이 충분히 앞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러면은 문제만 바로 풀이 들어갈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론을 계속 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론을 여러분들이 뭐 인강이나 아니면 실강이더라도 인강 이론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이론만 들으면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풀이까지 같이 해주는 겁니다. 문제풀이까지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역들 할 때의 1차 이론과 2차 문제풀이를 이렇게 같이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현역 때는 이론 공부를 그냥 문제 안 풀고 이론 공부만 달려오고 또 이렇게 직렬로 공부를 했다면은 여기서는 재수생 할 때는 병렬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론 공부 같이 해 나가면서 문제 풀이를 단원별, 이거는 이제 단원별이죠. 단원별 문제 풀이를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장 이렇게 이론이 끝났죠. 그죠? 그러면은 요 1장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주고 2장 이론하면서 2장 문제도 같이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문제 풀이와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이 기간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남아있는 한 2개월 정도 되죠. 2개월 이상 동안 이거는 실전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요점 정리를 하면은 현역들은 직렬로 공부했습니다. 이론 끝나고 문제 풀고 또 이렇게 직렬로 공부했다면은 여러분들은 현역들은
재수생들은 이론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론 공부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하면은 도움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요 부분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2 내지 3개월간은 진짜 말 그대로 문제풀이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2, 3개월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필기 고득점으로 가야 고득점 되고 플러스 그 다음에 가산점, 자격 가산점 있죠. 이것 합하면은 여러분들이 커트라인보다 재수생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1차 컷 점수 있죠. 거기보다도 플러스 20점을 목표로 높게 잡아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0점이 컷이다 이거죠. 1차 컷이다 이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70점으로 합격을 해버리면은 그냥 합격이 됩니다. 면접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역 때보다도 이 재수생들은 좀 더 이렇게 공부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여러분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고 또 재미있게 공부를 해 들어갈 겁니다. 자, 다음은 전자공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자공학은 전자직, 그 다음에 유도무기, 총포, 또 의용공학 이런 데서 이 전자공학을 군무원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물론 전기 부분도 이 전자공학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도 공통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전자공학을 어떻게 공부해 나갈 건가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전자공학의 첫 번째 특징은 이게 광범위합니다.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회로 이론이 들어가죠. 회로 이론. 그 다음 전자 회로. 그 다음에 논리 회로. 그 다음에 통신, 제어, 반도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전자공학에서 어떻게 시험이 나왔냐면은 전자회로에서 11문제가 나왔습니다. 논리회로에서 5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이 9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통신하고 그 다음에 제어는 거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전자회로, 그러니까 전자직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학하고 전자회로를 보는데 요 과목을 또 요 과목하고 요 과목이 모여서 다시 전자회로 과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자직 같은 경우에는 전자회로하고 전자공학인데 오늘은 공통적으로 전자공학에 대한 공부 방법만 좀 재수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전자회로를 작년에도 전자회로를 11문제가 나왔어요. 전자회로를 보통 이거는 전자공학하고 다른 거 아닌가, 우리가 안 해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11문항이 나왔습니다. 전자회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반도체부터 반도체, 다이오드, 그 다음에 BJT, 그죠? 트랜지스터죠. FET, OP앰프, 그죠?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발진기, 그죠? 그 다음에 변복조도 들어갑니다. 변복조, 펄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 11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전자회로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자회로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자회로를 좀 더 전자공학에서 전자회로를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해줘야 고득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재수하시는 분들은 이 전자회로를 깊이 있게 도전을 하셔야 전자공학에서 고득점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공학이 회로 이론인 줄 알고 덤비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맞아봤자 9문제밖에 안 됩니다. 이게 11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논리회로와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논리회로와 OPMF, OPMF 있죠? 이 부분은 OPMF, 이 부분에서 OPMF에서 작년에 4문제가 나왔거든요.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디지털 논리회로 5문제하고 OPMF 4문제 합하면은 이게 9문제입니다. 9문제가. 그러면 이거 논리회로하고 전자회로, 논리회로하고 OPMF가 그렇게 내용이 어렵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가장 명확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논리회로하고 OPMF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우리 학생들한테 논리회로하고 OPMF 이거는 답이 간결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맞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 맞으면 9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리회로하고 OPMF를 집중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전자공학에서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이론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회로이론은 이게 사실 계산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딸리면은 참 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전자회로 중에서 논리회로와 OPMF를 끝장내놓고 전자회로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주시면은 충분히 고득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크게는 한 3가지입니다. 그죠? 이게 광범위하니까 어떤 선택과 집중하라입니다. 어떤 영역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위가 넓지만은 재수생 하시는 분들은 특히 현역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자회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깊이 있게 공부하라. 11문항이 출제가 되었다. 또 하나는 강조하는 것은 3번째로 논리회로와 OPMF 이 부분에서 이거는 답이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면 다 압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논리회로와 OPMF 이 문제 작년에 9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다 맞추면은 전자공학이 충분히 고득점이 됩니다. 재수생들은 특히 여러분들 재수생에서 정말 미안합니다. 재도전하시는 분들 충분히 고득점으로 가야 되는데 공부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공부 방법 지금까지 작년에 했던 그 방법 그 책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 방법을 바꿔라. 공부 방법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가 책이 이렇게 이쪽 오른쪽 페이지 왼쪽 페이지 있습니다. 자, 여기 글자들이 이론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학생 그렇습니다. 이거를 본데 또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기는 이 부분이고 밑줄을 이렇게 꺼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 책을 가지고 다시 중요한 거 꺼래도 똑같이 겁니다. 근데 시험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책을 보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이 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줄 안 끈 부분, 자기가 놓쳤던 부분을 찾아내서 그 이론을 공부를 하셔야 재수생으로서 고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었고 제가 오늘 저 주변에 면접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좀 몇 명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가지고 제가 급히 오늘 그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